지난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요즘 가장 뜨거운 주식입니다. 주가가 오늘 또 7% 가까이 오르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량주 위지인 다우지수는 소비자 업종의 약세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에 공개되는 4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 들어서 강세를 나타내다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둔화가 됐죠. 이어서 PCE 물가 역시 둔화세를 보일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주에는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도 공개됩니다. 30일 발표될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연율 1.3%로 기존 속보치 1.6%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앞서서 29일에는 페드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강세가 돋보인 가운데 ARM 홀딩스는 전일 대비 9% 가까이, 마이크론 2.5%,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AMD는 3.16%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뛰어넘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4%, 아마존 0.77%, 알파벳 0.81% 올랐고 테슬라는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가 다음 달 일론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 지급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초 중국 내에서 할인 행사를 연 가운데 현재 아이폰 판매량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서 전달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중국에서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과의 고급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애플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애플의 지난 3월 중국 내 출하량은 12% 증가해서 올해 1, 2월 37%의 감소해서 크게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내 4월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 출하량이 349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0만 1000대보다 52%나 증가했습니다. 이 집계에 애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지배적인 외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예요. 결국 해외 브랜드 출하량 증가가 애플 실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지난 2월 할인 행사를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최고 할인 금액이 1150위안 2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일부터 다시 공격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가서 일부 모델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수주인 최대 2,300위안 43만 2천 원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이후로 매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올해 1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중국 내 2위 스마트폰 공급 업체가 됐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더 열고 소매 유통업체도 늘리는 등 소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가 중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롱자를 꼽히는 톰리 펀드스트렛 공동 창업자가 미국 증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톰리는 지금은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할 시기라면서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와 빅테크 등 시장에서 통하는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를 둘러싼 고점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톰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경제가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이라면서 2.7%, 3%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기업 이익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시장에서 통하는 종목에 베팅하는 것이라면서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스몰캡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몰캡은 소형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드캡이 중형주, 라지캡은 대형주를 뜻합니다. 또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스몰캡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펀더멘탈을 감안해 본다면 S&P 500 기업들보다 스몰캡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톱니는 빅테크, 금융, 헬스케어 등의 최고의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면서 지금은 해외 주식으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섹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ETF 아시죠?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몇 가지 섹터에 추가로 5종목에서 10종목 사이로 투자를 해나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장기와 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공식,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 금리가 장기 채권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금 약 2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는커녕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회사의 이익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545%,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4.985%였습니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은 시간이 긴 만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곧 돌아오는 단기 채권의 금리가 이례적으로 더 높을 때가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가 어려울 때 부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8차례 금리 역전 상황에서 모두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1968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년 만기 국채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최소 1개월 지속된 후 경기가 침체하기까지 9에서 2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고 지난달 일자리가 17만 5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거기다가 S&P 500 지수가 지난해 24% 상승, 올해는 벌써 5개월 만에 연평균 상승률인 12%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86년 이 공식을 처음 발표한 미국의 듀크대 캠벨 하비 교수도 이번에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채권시장 지표 하나로 복잡한 미국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